안녕하십니까. 저는 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 생태조경학과 정지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발표의 모든 내용들은 교재 이 나무는 왜 여기에 있어요? 페이지 116쪽에서 118쪽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옛날에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병원의 옥상 녹화가 굉장히 멋있게 잘 되어 있어서 제 눈을 확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옥상 녹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드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교재를 통해서 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다양한 정책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주제를 선택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는 옥상 녹화에 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엔 옥상 녹화의 활성화 방법,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정책을 알고 난 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옥상 녹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옥상 녹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들 알고 계십니까? 먼저 옥상 녹화가 이루어진다면 공기 정화를 통해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옥상 텃밭을 이용해서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뿐더러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 생태 농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장점들 중에서 도시 생태 농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 녹화의 매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직접 외출해서 찍은 한 빌딩의 옥상 녹화 사진입니다. 제가 옥상 녹화에 대해서 PPT를 만들면서 사진을 여러 장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사진들은 하나같이 되게 예쁘게 꾸며져 있는 옥상 녹화를 많이 봤었는데 제가 갔던 곳은 실제로 보니까 되게 뭔가 초라하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약간 형식상으로 지어져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이곳을 방문한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조경학과의 학생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옥상 녹화들을 포함해서 옥상 녹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옥상 녹화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옥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옥상 녹화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개발업자들에게 옥상 녹화를 하게 된다면 보조금 지원과 같은 이득이 생길 수 있도록 말이죠. 세 번째는 옥상 녹화가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옥상 녹화를 신경 쓸 수 있도록 옥상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옥상 녹화에 사용되는 식물들은 실제 땅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들과 다른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활성화 방법들을 정책을 통해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지원을 먼저 살펴보면 이들은 이미 옥상 녹화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따로 기사를 찾아보니까 1000m 제곱 이상 땅에는 옥상의 20%를 의무적으로 녹화하도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설치 비용을 나라에서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혜택 및 사업비 지원 등 나라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각종 지침서와 가이드를 통해 녹화 사업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옥상 녹화에 있어서 세계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 독일에서도 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직접적인 재정지원 유인책과 간접적인 재정지원 유인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직접적인 부분에서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건물을 만드는 개발업자들에게 옥상 녹화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인 재정 정책으로는 하수도 요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감 기능이 뛰어난 옥상 녹화는 건물의 옥상 녹화 유무에 따라 연간 포구 처리 비용, 즉
폭우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들과 같이 처리해야 할 때 필요한 비용들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요금 경감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혜택이 있기에 사회적으로는 공평한 면을 보입니다. 위의 나라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도시 대구도 옥상 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시농업이 유행하면서 옥상 정원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워지는 것과 함께 각종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3호선 용지역 근처에 있는 한 카페 옥상입니다. 다양한 꽃과 나무가 어우러지면서 공원에 나온 듯한 여유를 즐길 수 있어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가 늘 소망했던 게 30cm, 30cm의 맨 땅에 뭘 심어보고 싶다라는 정말 그거는 제 꿈이었거든요. 그냥 화분이 아니고 이게 그냥 네모 상자가 아니고. 방치되어 있던 빌라 옥상은 친환경 공원으로 꾸며졌습니다. 옥상 곳곳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해 채소와 과일을 키우는 텃밭이 들어섰고 한쪽에는 태양광 시설도 설치해 전기요금도 아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한 2만 원 정도, 겨울에는 한 1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절감되죠. 한 3분의 2 절감이 된다고 보죠. 옥상 정원은 이산화탄소나 아웅산가스 등 대기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소음도 일정 부분 줄여줍니다. 여름에는 건물 온도를 5도 정도 낮추면서 겨울에는 1도가량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에너지 소비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을 해온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430여 곳 8만 4천 제곱미터에서 이런 녹색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구 오면 스카이라인 전체가 옥상 그린 아니면 태양광으로 대구 들어오는 순간에 아, 이 환경도시구나, 에너지 도시구나 느끼도록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 생각입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10억 원을 투입해 38곳의 옥상 정원을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대구 전체 중고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비와 옥상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네, 영상에서 봤었던 것처럼 대구시는 2017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옥상 녹화 사업 규모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제가 또 따로 찾아보니까 올해 초만 해도 푸른 옥상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하여 규모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꾸준히 옥상 녹화를 위해 대구시가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시의 시도가 있었는 반면에 직접적인 재정 지원의 경우에 관련 재정이 바닥날 경우에는 옥상 녹화 사업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학교 옥상에 옥상 정원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옥상 녹화 관련 정책들을 따로 만들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간접적인 재정 지원의 제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었던 점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주제를 선택하고 난 뒤에 주변 건물들의 옥상 녹화를 외출할 때마다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제 주변 건물들도 그렇고 이러한 대구시의 노력으로도 저의 체감상 옥상 녹화가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굉장히 안타까웠고, 또 차이점이 많아 새로 만들거나 보완해야 하는 지원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옥상 녹화와 같이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녹화들에 대하여 문제점들을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녹화들을 꺼내어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크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옥상 녹화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련하여 발표하게 된 생태조경학과 정지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